여러분, 온라인으로 뭐 주문하고 바로 다음 날 문 앞에 딱 도착해 있는 경험. 이제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편리함 뒤에는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물류창고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37.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10년도 안 돼서 3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 아닌가요? 이런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창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물류센터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낮은 금리에 소비는 막 늘어나니까 너도 나도 전국의 빈 땅에 거대한 창고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 빨리 달리면 탈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콱 밟은 거죠. 투자 거래는 또 끊기고 텅 빈 창고는 늘어나고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공급 과잉,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2023년에 공급량이 정말 거대한 산처럼 확 솟아올랐어요. 역대급이었죠?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2025년부터는 거의 절벽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지나면 새로 짓는 물류센터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50%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이미 이건 좀 심했다 하면서 스스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공급 과잉 상황에서 소위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다들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외국계 자본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공급이 몰려서 과열됐던 동남권 투자는 확 줄었고요. 대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는 남부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보이죠? 뜨거운 곳은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 겁니다. 이런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딱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외국계 투자사인 라쌀 자산운용이 6,2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대덕물류센터를 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100% 임대가 꽉 찼다는 거예요. 나중에 임차인 구하면 되겠지 하는 식의 투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줄 안정적인 임차인이 있는 알짜배기 자산에만 투자하겠다는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물류센터 공실률 역대 최고,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 창고들이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걸까요? 한번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헤드라인에 나오는 전체 공실률은 15.1%. 꽤 높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이건 방금 막 지어서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새 집까지 다 포함한 수치거든요. 이런 신축 물량을 싹 빼고 원래 있던 기존 창고들만 놓고 보면 공실률은 7.8%로 뚝 떨어집니다. 훨씬 안정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시장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공급도 조절되고 있고 투자로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수요입니다. 앞으로 이 거대한 창고들을 채워줄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시장 전체가 이걸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산업군의 수요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쿠팡이 등장해서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물류센터 수요를 폭발시켰던 것처럼 시장을 한 번 더 도약시킬 그런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바로 알리, 테무 같은 C커머스, 즉 중국 이커머스였어요.
아, 저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창고 수요가 엄청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이 물류창고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굳이 직접 거대한 창고를 빌릴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택배 회사들을 통해서 물건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한때 뜨거웠던 물류센터 건설 골드러시는 이제 끝났다. 둘째, 투자의 흐름은 묻지마 성장에서 확실한 안정으로 바뀌었다. 셋째, 공실률이 높다는 뉴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다음 주자는 누구인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가장 큰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숨고르기는 우리 이커머스 산업의 든든한 허리인 물류 시장이 더 높이 뛰기 위한 연착륙 과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우를 앞둔 난기류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이 직접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